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는 이번 주. 예. 네. 빗줄기만 좀 줄어들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안승찬 기자도 복귀하고.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우와, 아, 고맙습니다, 지마스터님이. 야, 이거 참. 고맙습니다. 오늘은 해담경제연구소 어이든 소장님이 네, 해가 지지 않았는데 오셨습니다. 야, 시간대도 바꿔서. 오후 5시부터. 이 시간대 좋네요. 음. 여러분들 없을 줄 알았는데 깜짝 예. 등장. 글로벌 이슈를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앞에 있으니까 싫다 이거지 이제. 자기 혼자 한 뭐 시간을 충분히 하겠다. 시간을 뭐 주네 안 주네 뭐 남았네 이제 별 얘기 못 하도록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살짝 보니까 우와 재밌는 거 오늘 가득이에요. 제가 예습 좀 잠깐 했는데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역시 이 프로는 글로벌 이슈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요? 하여튼 뭐 다른 나라 얘기가 더 재밌어. 부동산 이제 싫습니까? 제가 없는 동안 부동산 엄청 하던데 거의 뭐 그냥 한 맺힌 사람처럼 부동산 하시던데요? 자, 네. 바로 어이든 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성공한 사람들의 협업 툴 잔디. 저희도 깔고 있죠. 잔디, 예, 네. 잔디 편합니다. 생각보다. 업무용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카카오톡 듣기 싫다 이거지. 그렇지. 부장님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 싫죠. 그러니까 그나마 잔디로 연락하면 좀 낫다. 뭐 그 정도? 네, 네, 그 정도. 어이진 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이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5시 좋죠? 힘들었어요. 차도 중간에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늦을까봐. 네, 오늘 차 너무 막혀서. 네. 네, 저도 아침에 라디오 방송 지각했습니다. 저도 그것도 들었어요. 막 웃으면서 낄낄거리면서 들었는데. 야, 오늘 다들 오랜만에 셋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늘 여기 있었는데 네. 두 분이 빵꾸를 내셨죠, 저. 각자의 다 사정이 있었어요. 네,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오늘은 또 1시간이나 주셔가지고 음. 굉장히 힘들게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네. 네, 첫 기사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Weak growth, tight job markets, global phenomenon. 무슨 뜻입니까? 이 저성장 그리고 이제 타이트한 고용 시장, 이게 좀 빽빽한 그런 고용 시장은 서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성장인데 고용 시장은 타이트한다는 건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예, 그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 팬데믹 동안에 인구 고령화, 뭐 상대적으로 낮은 이민율 이런 게 더욱 뚜렷해져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고령화 게 때문이다. 네, 기사 전체의 요지인데 예. 지금 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그 job recession이라고 부르거든요. 일자리는 가득 찬 불경기. 그렇죠. 불경기인데 일자리는 많더라. 넘치는 네. 일자리의 불경기.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네요. 그렇죠. 원래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미국과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던, 그러니까 경제는 다시 회복이 되지만 실업률이 굉장히 수년간 높았었잖아요. 네. 그 시기에 불렀던 말이 jobless recovery라고 하거든요. 고용 없는 회복. 그렇죠. 영어들 그 사이에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오셨나?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이 일자리 없는 회복하고 이게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글로벌적인 추세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만 해도 지난 7월에 급여를 이제 받아가는 사람들이 50만 명 이상 증가를 했대요. 신규 일자리 수가. 그렇죠. 네. 6월까지 이 3개월 동안 경제 생산량이 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마이너스 성장. 예. 실업률은 이 코로나 이전 최저치인 음. 한 3.5%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요즘 경제가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업률은 기록적으로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 화면을 하나 보시면 이거는 한 달 전 기사거든요.
한 달 전 기사인데 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만약에 미국이 불황이라면 그건 되게 이상한 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불황이냐? 네. 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좀 부가 설명을 좀 하자면 경제 생산은 감소했는데 고용 시장은 이전의 경기 침체와 달리 강세다. 지금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업률이 그렇게 낮은 불황을 겪어본 적이 없다. 이런 현상이 매우 특이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게 기사예요. 불황이라면 진짜 이상한 불황이다. 네. 어. 근데 이렇게 그런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에서 일어나는 공통점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난다. 네, 그런 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알겠어요. 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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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지난 실업률. 6월 기준의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게 이탈리아 네. 그리고 유로존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가는데 이탈리아가 요게 한 8.1% 정도, 예. 유로존이 6.6% 정도. 그리고 미국이 지금 3.6%인데 이게 7월께 얘는 나왔어요. 3.5%로 조금 더 네. 내렸죠. 예. 그리고 독일이 내려가고 2.8%, 있고 일본은 일본이 뭐, 2.6%. 일본은 뭐 모든 게 다 저런 그래프죠. 근데 뭐 실업률이 사실 0%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대개 한 3.5% 정도라고 하면 거의 예. 뭐 완전 고용이다 이런 수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보다 더 실업률이 낮은 곳이 독일인데 여기 독일인데 이 독일도 미국처럼 6월까지는 3개월 동안 성장이 좀 정체가 됐고 에너지 공급이 고갈되면서 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얘기 우리가 되게 많이 접했잖아요. 근데 정작 실업률은 40년 만에 최저치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절반 가까이가 노동력 부족이 생산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만 이번에 고용 지표가 잘 나온 게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실업률이 다 낮다. 경기가 지금 다 나쁜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프로님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안 맞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오쿤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쿤의 오쿤? 네, 네. 니쿤 아니고 오쿤의 법칙이라고. 네. 뭡니까? 그 오쿤의 법칙이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단골 손님처럼 외우는 건데 네. 이게 실업률하고 성장률하고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제 미래의 수치를 좀 예측해보는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아서 멜빈 오쿤이 처음 내놓은 거라서 오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오쿤의 법칙을 미국에 적용을 하면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1% 감소하면 네. 실업률은 0.5%포인트 증가한다. 올라간다. 반비례한다. 네, 그게 요지예요. 그러니까 반비례한다.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이게 오쿤의 법칙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기 안 좋으면 실업률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오크의 그렇죠. 법칙이. 그렇죠. 네. 요즘은 경기는 안 좋은데 실업률은 떨어지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거의 뭐 반백년 전에 나온 이론이어가지고 뭐 노동력 증가라든지 시간당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기사 안에 보면 그 로렌스 볼 존스 홉킨스 대학 경제학 교수가 이런 말을 좀 추가를 했거든요. 근로자와 구직자가 적으면 성장이 약해도 노동시장이 충분히 타이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일할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와 구직자가 적으면 성장이 부진해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는 있겠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을 안 해요. 어. 그런데 뭐 자영업자들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너무 어려워라고 하지 않는 게 식당도 줄고 노동자도 줄었으니까 고용 시장은 계속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와 같은 얘기거든요. 식당이 줄면 불경기라도 식당 주인들은 손님 계속 많네. 그렇게 느낀다. 그런 거랑 비슷하죠. 어차피.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 공부 안 하고 시험 망쳐도 10등 안에 들었어. 똑같네. 왜? 학생이 줄었으니까. 학생이 10명밖에 안 돼. 야, 똑같은 10등이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네, 예.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 통계에도 나와 있는 게 2020년 2월 그 코로나 발생 이후죠. 미국의 노동력이 한 50만 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예. 독일에서도 같은 기간에 35만 명 줄어들고 영국도 한 55만 명 감소했거든요. 노동력이 네. 왜요? 왜요? 코로나 때 사망하신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이렇게 된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고령의 근로자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출근 안 하는 거예요. 아, 접촉을 최소화하기 조기 위해서. 은퇴. 네. 내가 한 2, 3년 더 감염될까 일할 수는 봐. 있는데 무서우니까. 아유, 됐다 그냥 그만 쉬자. 그럴 수 있죠. 그런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을 안 했고. 그분들은 실업자로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노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음. 이제 그 코로나 한참 유행할 당시에는 아이를 돌봐야 되고 아니면은 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을 돌봐야 되고 이런 네. 이유로 굉장히 퇴사를 많이 했거든요.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출했다. 아예 네. 나는 그러니까 실업자로 잡히더라도 음. 나는 일하려고 하는데 직장이 안 잡혀야 실업자지. 실업자지. 난 나는 일할 일할 계획도 없어. 난 아예 그냥 저는 주부입니다. 뭐 이런 거. 그럼 실업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근데 이제 어쨌든 노인 근로자의 참여율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같은 곳들이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10년간 뭐 수백만 명의 어떤 근로자들이 은퇴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노동력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기사에도 있어요.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또 원인이 뭐냐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각 나라에서 이 전파 막기 위해서 다 차단했잖아요. 들어오는 거 막았잖아요. 국경 차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진국 경제 전반에서 이민자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대개 이민자들이 선진국에서 이제 노동자로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예. 그런 이민자들이 줄어들면서 뭐 일례로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는 이 취업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직전에 2019년 6월에는 연간 한 24만 명 정도 됐는데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네. 5천 명이래요. 정말 확 줄었죠. 이민자가 줄어든 건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를 설명하는 근거는 아니니까 넘어가죠. 어쨌든 일할 사람은 줄어들었다. 결국 일할 사람이 없다. 노동 공급이 줄어드니까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왜요? 아, 이민자가 들어와서 그렇지. 저 일자리 구하러 네. 왔는데 없어요 라고 손들면 그렇죠. 그래 너도 실업자 이렇게 카운트 하는데 네. 그럴 친구들이 아예 안 들어오니까 아. 그것도 영향을 미치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낮은 게 뭐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네. 이게 또 마냥 좋은 게 아닌 게 우리가 일본을 보면 또 알 수 있잖아요. 예. 네, 일본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다고 기사 말미에도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지체가 되고 일할 사람이 없으면 그런 오래된 산업에서 새로운 사업으로의 변화 이런 발전이 더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좋은 거는 아니다. 그렇죠. 실업자가 좀 넘쳐나야 네. 요즘 뭐 인건비도 뭐 좀 부담 적은데 사람들 한 10명 뽑아서 스타트업 해볼까? 이제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아휴, 사람도 안 구해지고 아휴, 그냥 넘어가자.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심하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 다음 기사를 하나 더 보시면 네, 요건데요. 그러면 왜 불황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무더기로 직원을 고용하려고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경기가 나쁜데도 네. 그러니까 경기가 왜 위축되고 하느냐? 있는데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그렇지. 여전히 그러면 가용 직원 안 근로자 뽑으면 수는 되지. 그렇죠. 불경기인데 왜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 왜 직원 구하기가 어려워? 라고 하지 말고 네. 불경기면 안 뽑으면 되지 않냐? 미국 같은 나라에서 직원들 안 뽑는 게 사실 불경기지. 네. 그럼 불경기 아닌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니까 음.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야, 예. 기자들 요즘 기사 쓸 거 많네. 아주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직원들 계속 고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지난 18개월 동안 사람 찾기 너무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의 악몽 고용난을 다시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구인난. 네. 구인난을. 구인난을 겪고 싶지 않아서. 네. 무슨 저축하듯이 그냥 버틴다. 사람 자르면 또 구해야 되는데 나중에. 네. 그때 너무 힘들더라. 그렇죠. 그때 2020년 초에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경제 활동 다 멈추면서 한 4월 달쯤에 다 막 해고됐잖아요. 네. 막 문 닫고 그러면서 그 사태가 일어나서 너도 나도 막 일자리 잃고 그랬죠. 근데 그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고용을 하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없다. 안 해. 막 그 우리 왜 대사퇴 현상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도 너무 잘 알지만 이제 사람 없어서 막 공항 마비됐다. 조종사 없어가지고 비행기 못 뜬다. 이런 게 많은데 지금도 어렵게 스쿨버스 기사님 없어서 애들 학교 못 가고 막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고용주들이 겪으면서 올해 2월, 3월쯤에 예.
야, 안 되겠다. 음. 아무래도 우리 오버하이어 하자. 그러니까 더 필요 이상으로 넉넉하게 고용하자. 넉넉하게 고용하자. 네.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오버하이어 정도를 굳이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아니, 느낌이 팍 와. 아니, 순간 딱 정색을 하고 이렇게 째려보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벌써 째려봤을 때 굳이 그런 걸 영어로 쓰나. 그렇지. 그렇게 그런 의미로 째려본 거죠. 예. 하여튼 오버하이어 하자. 네. 필요 이상으로 넉넉하게 고용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렸을 때 가끔씩 굶은 경험이 있는 세대는 기본적으로 식탐이 있어요. 그거지 뭐 있을 때 먹어두자. 아, 그런 라는. 취지다.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고용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올해 초부터 이제 갑자기 전쟁이 나면서 아. 기름값이 오르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고용주들이 다시 우리가 좀 현명하지 못했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기사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과도하게 뽑은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도 없을 때 못 구하는 그 경험보다는 나으니 네. 일단 좀 기다려 보자. 그럼 이 리세션이 계속 되면 파이어 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도 있는 장기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기사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내용이 조금은 달라요. 이거 먼저 예를 좀 들어보면 지금 뭐 동네에 작은 커피숍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원두도 사야 되고 뭐 종이컵도 사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트가 너무 올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해고하려고는 안 한대요. 근데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고객들이 더 싼 집을, 더 싼 커피집을 찾아서 네. 그 집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용이 나가더라도 차라리 우리가 그 손님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고객 지원 업무를 위한 뭐 아웃소싱을 하면 했지 해고는 안 할 생각이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일자리가 사실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아직 견고하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이고 네. 그 안에 포함돼서 이제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이 예.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두고 올해 점점 말로 갈수록 고용 증가율이 좀 둔화될 수는 있는데 이 원인이 상당 부분 해고율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고용 속도가 느려진 것과 관련이 될 거다. 가을로 갈수록 지금처럼 사람들 기업들이. 열심히 뽑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또 회사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경영자들이 이렇게 꼭 필요한 직원, 꼭 이 자리 채워야 되는 사람들을 이제 어렵사리 채우고 나면 2% 같은 직원. 네. 네. 나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러나 없어도 되는. 그러나 없어도 되는 안 프로 같은 직원. 그런 직원까지 구하는 거는 좀 포기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마무리.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쏙쏙 되네. 야, 아주. 난 잘리는 건가? 그럼? 네, 그런 기사가 있어서 네. 좀 여러 빈자리가 가지- 컸대잖아요. 제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기사도 봤어요. 그 미국이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이유들 뭐 또 베이비 부머들이 막 은퇴하고 사람들 전반적으로 사람들도 줄어들고 외국 노동자도 작고 그러니까 인력 공급이 줄어드니까 미국은 왜 노조가 굉장히 약한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사람들 딱 자르고 네. 그렇죠. 어떻게 기업 알아요? 안 좋아지면 자르고 그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미국이 그런 나라인지 아닌지 대표적인 그런 나라예요. 그래요? 근데 요즘 노조가 막 많이 그 무슨 스타벅스도 노조가 생긴다는 그렇게 하는 게 힘의 균형이 좀 달라졌다. 그런 기사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인력 구하기 어려우니까 음. 마음대로 잘랐다가 마음대로 고용했다가 하면 회사가 완전 우위에 있는 시장이어야 되는데 네. 그 시장의 힘이 좀 약해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못 구하기 시작하면 못 구하기 시작하니까 일단 파이어도 좀 좀 조심스럽고 조심스럽죠. 뭐 전체적으로 다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음. 갑자기 5시에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네. 맞아. 결론은 그렇다. 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현상 잘 네. 배웠고요. 예. 다음 기사 화면 보시면 스리랑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스리랑카가 지금 베이징에 스파이쉽 그걸 놓고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어들어 있다.
코트. 네, 이 두 차이나와 인디아 사이에서 코트 됐다는 거죠. 네, 이 두 강대국의 도움이 절실한 스리랑카의 그 콜롬보 항구가 이 선박의 방문을 좀 미루려고 중국 선박의 방문을 좀 미루려고 한다. 저 사진에 있는 저 배가 중국 선박이에요? 네, 이 저게 사진에 스파이십입니까? 보이는 그 배가 스파이시 뭡니까? 간첩선? 간첩. 이게 약간 중국 뭐 조사 감시선 뭐 이런 건데 이 배 이름이 위안왕 5호예요. 위안왕 5호인데 네. 위안왕 이게 5호. 위성 추적 장비를 갖춘 거예요. 전 접시 안테나 많이 달려 있네요 보니까. 네. 근데 이번 달에 그 스리랑카에 좀 정박을 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인도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거죠. 아니 스리랑카에 중국 배가 정박을 하든 말든 제3자인 인도가 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이게 알아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예. 지도를 보시면 예. 여기가 스리랑카고 여기가 인도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보시면 파크 해협이라고 있어요. 팔크 해협. 네, 여기 부분을 말합니다. 근데 이 동네가 그 1년의 절반 동안 5월부터 한 10월까지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요. 남서풍. 네, 그러니까 스리랑카 서쪽 해안으로 이렇게 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위로 그죠? 네. 그 상승하는 일차함수 같은 그런 방향으로 일참수.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게? 네, 이거를 몬순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풍력 발전을 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아, 바람이 계속 남서풍이 계속 잘 부니까 세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배경 이야기를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파크 해협에 스리랑카가 풍력 발전 단지를 지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때 중국이 야, 우리가 돈 대주고 기술도 대줄게. 풍력 단지 지어 하면서 이제 차관을 이제 빌려주려고 한 거죠. 스리랑카에 네. 중국이.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인도가 음. 야가 왜 이런냐? 그러면서 네. 너희들 지금 정신이 있는 게 없는 게 인도랑 중국이랑 사이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스리랑카도 네. 눈치 없이 저 중국 돈 받아서 저기다 뭐 지으면 인도가 기분 나쁘지? 인도 코앞에 이렇게 풍력단지 중국이 풍력단지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방 사드요?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네. 얘기를 아, 항의를 인도가 기분 하면서 나빴다. 네, 항의를 하면서 중국 자본으로 뭐 저기다 짓는 게 불안하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스리랑카가 굉장히 난처해졌는데 음. 결국은 인도가 이겼어요. 이 풍력 발전 단지를 중국이 아닌 인도가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올 3월에 결정된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배경이 또 있는데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중국, 인도, 스리랑카 네. 이렇게 있는데 위치도 약간 좀 껴 있어요, 애매하게. 근데 스리랑카와 인도 그 중국의 관계는 이 마치 한국과 미국, 중국의 관계와 매우 흡사해요. 그러니까 아. 미국과 중국이 가운데 한국을 놓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난처한 질문을 하는 것과 요즘 그러고 있지. 거의 유사하게. 인도와 중국도 스리랑카 보고 그렇죠. 인도와 중국도 너 어디 편인지 스리랑카한테 확실히 해라.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아.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사실 인도랑도 친하고 중국과도 친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인도와 사이가 나쁘기도 하고 중국과 사이가 나쁘기도 해요. 원래 친한 애들끼리는 가끔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인도와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일 때는 같은 나라였으니까 예. 남북한과 좀 비슷한 사이고 예. 두 나라 정부 사이는 아주 좋은데 또 스리랑카인과 인도인들은 또 서로 좋아하는 것만 또 아니에요. 원래 인도하고 스리랑카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중국이 찝적대는 거 아닙니까? 우리랑도 친하게 지내자. 이런 구도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중국이 중국이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왔지. 나중에 들어온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인도를 견제하기 그런데 위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사랑이 뜨겁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뜨거운 사랑이 시작된 거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예. 좀 의도적으로 스리랑카와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중국과 인도 중에 결국 뭐 인도가 그 풍력 단지를 지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만 보면 인도랑 스리랑카가 더 친한 것 같지만 스리랑카와 중국의 사이도 사실은 더 좋았죠. 우리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 네. 그 스리랑카가 뭐 독립운동할 때 중국이 도와주기도 했고 네. 그 전에 제가 왜 그 정부 그 시위 항일 시위 그 하면서 한반토타라는 항구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네, 한반토타. 한반토타라는
항구를 중국 돈으로 지었는데 지어줬잖아요. 1대1로의 네. 그 하나. 못 갚아서 운영권을 중국에 맞습니다. 뺏겼다. 날리기도 하고 어. 쓸데없이 왜 거기다 지었냐 하는데 알고 보니 맞습니다. 스리랑카 대통령의 고향이었다더라. 맞습니다. 그 어. 어떤 포퓰리즘 때문에 예.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지었는데 네. 그때 제가 위성 사진도 찍어왔었잖아요. 예. 찍어왔는데 거의 뭐 물동량 거의 없다더라. 이런 사진도 보신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스리랑카 내부에서는 중국이 스리랑카를 위해서 괜히 돈을 빌려줬겠냐. 결국에 우리를 돈으로 굴복시키려고 그러는 거다 하면서 뭐 내부에서도 좀 반중국 정서. 스리랑카 국민들은 요즘 중국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렇죠. 그래요. 반중국 정서 일어나면서 예. 최근에 정권도 좀 무너졌잖아요. 음. 그래서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이 당시에 그 항구 개발할 때 이제 중국 왕이 외교부장하고 개발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그 저기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이에요. 라자팍스. 네, 얼마 전에 물러난 그 대통령의 형인가 그럴 거예요. 동생인가 형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사진입니다. 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배경 사실은 다 들었어요. 배경 이야기는 다 들었는데 예. 자 다시 기사를 보자고요. 네. 자 이렇게 과거에 그런 일들이 이어서 얼마 전에는 중국의 군함이 오는 11일부터 스리랑카 함바토타 항에 머물 예정이었는데 네. 스리랑카 측이 조금만 있다 오면 안 될까 하고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더라 하는 기사예요. 왜요? 왜? 그러니까 굉장히 인도 눈치를 보는 거죠. 중국이 사랑이 식었네. 사랑이 식었어. 네, 함반토타 그 항구가 그때가 피크였지. 한반토타 항구 만들 때가 피크였지. 가장 뜨겁게. 그 이후로 돈 얘기 오가면서 사랑이 식은 거지. 정말 아재들이랑 얘기 못하겠네요. 아니 사실상 중국 돈으로 지어준 항구인 한반토타 항구에 네, 네. 우리 배 잠깐 주차시킨다는데 그걸 못하게. 그걸 또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한다. 아무리 식었어도. 근데 이 함반토타 항구가 네.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어떤 그 인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네. 저 항구의 정말 목적은 그게 정말 비단 항구겠니? 사실 결국에는 중국의 해군 기지로 쓰일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국 그 선박이 군함이 이렇게 정박할 예정이다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인도가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는 없죠. 근데 저 배가 왜 무슨 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인도가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네. 그냥 배가 아니라 수중 탐사 전문 간첩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궤도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그런 목적이다. 라고 이게 중국의 설명인데 예. 그거 봐라 우리 접시 달아놨잖아. 네, 아. 접시 우리의 달아놨고. 관심은 하늘이야. 네, 근데 인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이 배가 인도양에서 수중 드론을 막 내보내가지고 바다와 바닷속 정보를 좀 수집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바닷속 정보? 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뭐 중국이 잠수함을 뭐 인도 앞바다에 이렇게 보내려고 인도 앞바다의 네. 바닷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저 보러 온 놈이다. 미리 정보를 수집하려고 지금 저기 정박하는 거다. 저 의도가 곱지 못하다. 네. 이렇게 봐서 스리랑카에 막 항의를 했고 했더니 스리랑카가 좀 눈치를 보면서 조금만 있다 와. 나중에 오시면 안 돼요? 조금만 저희 있다 와. 이렇게 한 기사예요. 중국이 졌네요. 스리랑카 놓고 자 스리랑카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할 때 난 저는 인도 편. 인도 편입니다라고 한 거네요. 그런데 아직 답변은 못 들었죠. 중국이 조금만 있다 올게라고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이미 그렇게 전화했으면 그 끝난 거지 뭐. 끝난 거지 뭐. 그래. 거기서 이제- 질척거리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인도가 네. 야 스리랑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중국한테 전화해 어. 라고 한 걸 전화한 거잖아요. 나중에 오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내 간다 그래. 맞습니다. 근데 스리랑카가 뭐 이전에는 거의 뭐 중국의 경제 식민지와 다름없다. 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금전적인 지원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지난해 1월에 국가부도설 스리랑카 국가부도설이 나오면서 인도가 좀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뭐 통화사업 계약도 좀 해주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풍력 단지 개발해 주기로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 관계를 보는 전문가들이 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좀 영향력을 이렇게 넓히려고 하는데 그런 경쟁에서 인도가 이긴 것 같다. 나중에 들어온 뜨거운 사랑이 이긴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아, 그래도 여지가 그래도.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네요. 그냥 배가 올려다가 못 못 왔다. 왔다 이건데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그게. 드라마에 나올 듯한 사건이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만 알려드리면 네. 언더스탠딩이 아니니까. 아,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다음 다음 소식. 기사도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거는 어저께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에요. 단독? 네, 여기 저 익스클루시브. 왼쪽 조그맣게 네. 익스클루시브라고 월스트리트 써있네. 저널 뉴스 익스클루시브라고 수줍게 붙여놨네요. 네. 우리 같으면 그냥 괄호를 크게 그냥 단독 단독. 이렇게 써놨을 텐데. 네. 네. 이게 중국 신장 지역에 대한 수입 금지로 미국의 태양광 에너지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 미국의 태양광 설비 업자들이 중국산 태양광 부품 수입 금지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다 이런 뉴스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 사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목화. 목화. 우리 많이들 목화 저렇게 아시잖아요. 생겼어요? 문익점이 네, 그렇죠, 그렇죠. 가까워졌다는? 네. 그 붓통 뒤에 붓에 몰려 진짜 나무에 숨겨왔다는- 솜이 열리네. 그럼요. 네. 네. 이 사진이 중국 신장 지역에 사는 위구르족 여성들이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는 이런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인권 단체에 따르면 57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고 강제 노동뿐만 아니라 감금당하고 부림 수술을 강요당하면서 위구르인들의 인구가 감소하고 인권 요인이 있다. 있다. 예. 네, 그런 저기가 중국 땅이죠.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안 낀 것 같네요. 네. 네. 이분들은 누구예요? 이분들은 네. 지금 위구르족 이분들이 사진이에요. 위구르족이구나. 네. 중국인들은 중국인이라고 생각이 아니네. 안 들죠. 외모가. 네. 이 터키 계열의 이제 약간 이슬람교를 터키 같은. 믿는. 네. 근데 아까 그 지역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이 중국 전체 면적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예. 작지 않은 큰 땅입니다. 왼쪽 서쪽 끝이죠, 거기가.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정말 풍부해가지고 네. 중국의 31개 성 중에서 세 번째로 자원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유사시에 중동에서 석유 못 가져오면 중앙아시아나 러시아에서 석유를 사와야 되는데 예. 그 이송 경로가 다 이 신장을 지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은 꼭 필요한 지역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많이 안 살지만 네. 근데 이 지역에는 위구르족이 이들이 사는데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네. 뭐 한족도 있지만 그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위구르족 탄압하고 한족 이주시키고 음. 인구를 뭐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중국 신장에서 뭐 아시겠지만 면화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예. 근데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면화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노동력 동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럼 중국에서 티셔츠 만드는 건 다 이쪽 신장 지역의 거의 면화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실리콘. 태양광. 그렇죠. 태양광 패널의 원료죠. 맞습니다. 여기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져요. 폴리실리콘이.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은 전기가 싸고 풍부해야 되는데 왜요? 제조 원가의 40%가 전기 요금이거든요. 폴리실리콘은. 네. 근데 이 신장 지역에는 노천 석탄이 되게 흔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긁어다가 발전소에서 이렇게 화력 발전하면 되기 때문에 석탄을 캐지 않고 그냥 쓸면 돼요? 네. 그래, 빗자루로 석탄 캔다는 얘기 들었어, 내가 거기 가면. 그냥 이렇게 빗자루 쓸어서 쓸어서 그냥 떼. 난로에 부으면 불이 확 따뜻하다고. 네, 전기 요금이 매우 쌉니다. 네. 그래서 폴리실리콘도 많이 만들어내고 원가도 저렴하거든요. 비트코인도 거기서 많이 캐잖아요. 전기요금 전기요금 싸니까. 싸니까 그 지역은. 그래서 근데 미국이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이걸 이유로 7월 말부터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나 폴리실리콘이 사용된 상품은 미국으로 수입을 못하게 막는 법 네. 이걸 통과를 시켰어요. 음. 그러니까 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만든 모든 걸 다 수입 금지다. 네 그걸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제가 그 기사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이 뉴스는 이 법이 실제로 시행이 돼가지고 됐다, 이제. 네, 업자들이 매우 당황하고 있다 이런 진짜 뉴스예요. 중국 신장산 그 폴리실리콘이 안 온다. 네, 거기 비중이 이게- 높은가 봐요. 네, 싸니까. 이 중국에서 실어온 태양광 패널이 미국으로 수입을 하려면 중국 이외에서 다른 곳에서 사온 거라는 그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돼요.
중국에서 사온 거 하면 안 되니까. 중국에서 아니다. 사오면 안 되니까 이거 다른 곳에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하고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오케이 하고 수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규제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신장에서 생산되는 면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신장에서 생산된 면으로 만드는 것 같은 의상이나 이런 게 오면 미국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니까 예. 공장들이 다 뭐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이런 데로 이전 많이 하고 있죠. 아, 네. 중국산 티셔츠는 이제 못 만드니까 네. 미국 수입이 안 되니까. 네. 목화도 안 되고 태양광도 하지 그렇습니다. 마라. 중국 거는. 네, 그렇습니다. 신장 거. 네. 그런 아마 그러면 신장에서는 베트남으로 일단 보내고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그래. 뭐 메이드인만 마지막에 이렇게 싹 뭐 그런 거지 뭐. 색깔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닐까? 뭐 네. 하도 요즘 그런 게 많아가지고 원유도 러시아 원유 안 한다고 하니까 딴 데 수입해서 메이드인만 살짝 바꿔가지고 판대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일이 하지 않을까. 벌어졌군요. 네. 신장 지역에. 네. 여기를 중국 땅 만들고 싶은데 인구가 아마 위그르족이 더 많을 거예요. 한족도 꽤 살긴 하는데 네. 위그르족이 더 많아서 중국도 참 스케일 크지. 그 나쁜 놈 녀석들. 그냥 거기 있는 인구를 점점 줄여보자. 한족은 자꾸 이주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참 문제야 거기는. 저런 거 보면서 네. 신장에는 석유도 많이 나고 가스도 많이 나고 면화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없었으면 사실은 그래 내 말이 관심이 없었을 텐데. 신장이 가스도 안 나고 석유도 안 났으면 야, 오히려 독일파. 신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 네. 어차피 지금 뭐 넘친다고 해도 특별히 더 잘 사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도 다이아몬드의 저주라고 그래서 네.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온갖 다이아몬드 캐러 들어오니까 지역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네. 갱들이 판치고 막 이런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석유가 안 나는 것도 그래서 정말 신께서 하는 일이야? 이 나라는 석유까지 나면 안 돼 얘네들은 맨날 전쟁이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뭐 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맨날 불안불안한데 가서 뭐 나와봐요. 난리 난다니까. 난리나? 그럼. 난 그래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요. 이 언더스탠딩도 어정쩡하게 재미없었으면 네. 2% 오늘 퇴근했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게 그냥 뭐 좀 재미도 있고 막 유익하고 그러니까 네. 2% 맨날 밤 10시까지 일하고 이게 과연 좋은 거냐 2%한테 인기 있는 게 이게 네. 네. 이게 신장 같은 느낌이다. 우리 저는. 뭐 없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위그르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네,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뉴스도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인데 예. 노르웨이가 노르웨이. 유럽 에너지 공급에 타격을 주는 전력 수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노르웨이가 전력 수출한다는 얘기 아세요? 노르웨이는 연어죠. 노르웨이가 전력 수출을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했나 보죠? 네. 어. 이 노르웨이가 전기 수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인데 노르웨이가 사실 유럽연합 국가는 아니지만 유럽 최대 전력 수출국이에요. 전기를 팔아요? 최대 전력 수출국.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예요. 노르웨이가? 연어뿐만 아니라. 그래 뭐 나무. 나무도 많고 폭포도 많고. 네 맞아요. 폭포가 자원이에요? 아니 왜 그걸 수력 발전 가능할 거 아니에요? 폭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 네. 근데 유럽 최대의 석유가스 생산국이자 음. 수출국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는 최대 분들은. 수출국인지는 몰랐습니다. 수출은 한다는 건 들어봤는데. 석유 많고 가스 많고 네. 노르웨이가 네. 연어도 많고. 네. 이 유럽 연합이 지난해 천연가스를 수입한 양을 보면은 러시아가 39%로 1위예요. 예. 네. 그 다음에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산 한 25%. 석유가스도 유럽에 공급을 네, 한다. 천연가스 네. 25%를 노르웨이에서 가져와요. 노르웨이는 자원이 많아도 음. 분쟁이 없잖아. 너무 추우니까. 자원이 많다고 꼭 분쟁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면 다 주나 보죠. 가져가라. 자. 그냥 줄게. 노르웨이는 진짜 부럽다. 이게 노르웨이 그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예. 석유와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뭐 GDP에서 25% 정도가 석유나 천연가스 그 산업이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생산된 석유와 천연가스는 대부분 수출을 해요.
대부분 수출을 하는데 그러면 뭐로 에너지를 만들고 살아? 예.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아까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력 발전, 수력 노르웨이는 발전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발전 비용이 또 저렴해가지고 물이 많은가 보네요. 네, 전체 전기 발전량 중에 거의 뭐 대부분이죠. 96% 그 이상을 수력 발전으로 해요. 96%요? 네. 진짜 대단하다. 다 수력 발전만 하는구나. 진짜 네, 대부분 대단하네. 나머지 수력 발전이라고 4%는 그냥 보시면 돼요. 전기 뱀장어가 만드는 전기. 그러니까. 와, 물이 얼마나 많으면 그럴까? 그래서 노르웨이가 유럽에서는 수력 발전 1위 생산국이고 전 세계로 따지면 7위 정도 해요. 네. 발전량이 네. 다 남겠구나. 그럼 노르웨이에 사람이 삽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물은 또 계속 내려가니까 그 전기는 생산 쏟아지겠네 그냥. 그거 팔긴 팔아야 되겠네요. 어. 그렇죠. 그래서 수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는 주변 여러 국가들하고 어떤 케이블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보내준다. 전력 거래를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이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근데 주로 뭐 영국,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정도로 이제 케이블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예. 사진 뭡니까 이건? 이건 수력 발전 댐 네네. 사진이거든요.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댐. 네, 여기 이거 일례로 하나 보여드리면 댐이 우리나라 이게 댐하고 아주 흡사하네요. 참 공교롭죠? 네, 요 화면은 어떤 화면이냐면 여기 독일이거든요. 예, 독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르웨이하고 예. 해저 케이블, 전력 거래 케이블 노선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저 DK는 덴마크, 네. 밑에가 DE가 아니, 독일인데. 네네네, 독일인데 여기 길이가 한 623km에 달하는 이 야. 노드링크라는 수중 케이블로 전력을 거래를 합니다. 네. 노르트링크. 네, 사실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예. 그게 지금 여기 틀기에 좀 적합지 않다고 그래서 이 케이블이에요? 네, 이게 수중 케이블입니다. 케이블도 이렇게 우리나라 생겼어요. 케이블과 마주 흡사합니다. 묘한. 여기 이게 케이블이. 바닷속 케이블. 네, 맞습니다. 저기로 전기를 수출한다. 네. 아니 진짜 유럽은 다닥 서로 이렇게 나라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지 진짜 전기를 우리가 쓸 거 다 생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 안 수입도 해오고 안 못 해오잖아요. 근데 다 서로 음. 저쪽에서 남네, 우리가 수입해오고 이렇게 서로 그런 모양이네. 유럽은. 네. 우리도 강원도에서 남는 전기 서울에서 쓰듯이 맞습니다. 거의 같은 나라로 생각하나 보죠. 네. 그래서 뭐 노르웨이는 수력 발전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은 풍력이나 태양력 발전을 하는데 네. 독일이 풍력과 태양력 발전 생산이 조금 적을 때는 노르웨이가 수력 발전한 전기를 독일의 이 망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네. 수출을 하죠. 근데 또 노르웨이가 부진할 때는 여기 보면 독일은 이렇게 풍력, 태양열 하는데 노르웨이가 또 부진할 때는 독일이 보내주고 보내주고 이런 서로.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독일은 태양광, 노르웨이는 수력. 네, 태양광 풍력 하고 노르웨이는 수력. 보내주기도 하고 네, 독일에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네, 물이 좀 마르는 때도 있긴 있나 봐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영국하고도 음. 똑같아요. 이런 해저 케이블이 있거든요. 네. 근데 독일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정확한 이유입니다. 영국이 좀 멀거든. 그래서 길어요. 네. 영국과 노르웨이도 이제 뭐 영국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노르웨이가 싼 값에 케이블을 통해서 전력을 또 사오기도 하고 영국에 바람이 적게 부는데 노르웨이 수력 발전이 아주 잘 되는 날에는 뭐 전기를 네. 또 보내주고 보내주고. 이런 진짜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한나라들처럼 다 움직이는 거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좀 줄어드나 봐요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저수지의 그 수위가 좀 낮아졌나 봐요. 노르웨이에. 네. 그래서 지금 한 49.3% 정도 절반이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게 1996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계절 평균이 74%래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낮잖아요. 노르웨이에 가뭄이 요즘 들고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저수지 수준이 계절 평균을 밑돌면 우리도 이제 수출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하는 게 아까 그 기사 아. 내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전력 확보해야 되고 공급 안전 최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가격이 오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억제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아까 기사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냉방 수요가 좀 폭증을 했었대요 최근에. 노르웨이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노르웨이에 냉방 수요가 존재했었습니까?
그래서 야. 영국도 40도까지 올라갔다니까 뭐. 야. 그래서 이 그 일부 네. 지역을 중심으로 그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래서 노르웨이가 이런 우리도 결정을 내고 있다. 그런 얘기. 에어컨 틀려면 전기 없으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노르웨이만의 문제가 또 아니게 되잖아요. 예. 주변에 이제 부족하면 영국, 만들어야 되잖아요. 독일 예. 또 이런 마음이 짠해 죽겠어요. 안 그래도 에너지는 아닌데 노르웨이까지 물도 없어. 전기 끊겠다고 그러면 전기 많이 못 준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예. 겨울에 난방 문제가 또 다시 고민거리가 되겠죠. 네, 근데 뭐 사실은 노르웨이에서 받는 전력은 올 겨울에 영국에서 예상하는 그 전력 수의 2에서 3%밖에 되지는 않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 2에서 3%라고 해도 그 부분을 채우려면 그럼요. 어쨌든 방법은 석탄 발전소, 내일 모레 문 닫을 석탄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큰 문제다. 이런 부분을 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석탄 발전 떼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신장에 좀 빌려오든지 신장 위구르 해서 좀 석탄을 아, 빌려오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이라 네. 전기 많이 써서 그래요. 많이 써서 그래. 전기도 많이 쓰고. 그럼요. 근데 당장 뭐 자기 나라 전기도 부족하면 수출 뭐 못하죠 뭐 당연히. 독일이라는 어떻게 나라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가스 맞고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 전기 거 맞고 맞고, 예. 링거 맞고 이렇게 사는 나라였구나 독일이. 그러니까 그 친환경을 한다는 게 음. 사실은 다 주변에서 대신해 주는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럼요. 그게 자체적으로 전기도 생산하고 다 하려면 그러니까 시간이 중국, 되겠습니까? 인도, 방글라데시, 뭐 남아시아에서 석탄 떼면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싼 생필품을 유럽이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싸니까 돈이 굳이 남네. 어.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우리는 굳이 뭐 그럼 석탄 안 쓰고 이 돈으로 전기차 보조금도 네, 주고 하면서 친환경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랑 좀 그렇다. 그분들도 생활비 모자라면 나무하러 가는 건 똑같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독일도 그동안 되게 심플했던 게 프랑스에서도 전기를 사오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원전을 많이 줘요. 근데 우리는 원전 필요 없어. 프랑스에서 원전으로 만든 전기 사오면 돼. 이거 얼마 간단해요. 이제 그렇지. 프랑스도 원전 문제가 또 있으니까 마냥 잘 돌아가는 게 또 아닐 수 있어서 네. 그런 문제도 또 나오고는 있죠. 고민할 예. 거리가 많은 주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 하나 네.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나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래프 네.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The cost of war. 전쟁의 비용.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 성장을 얼마나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래프예요. 근데 EIU라고 여기 이 소스 출처 있죠. EIU. 네. 이게 이코노미스트 계열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그래프입니다. 네. 이코노미스트의 그래프 그려주는 자회사의 모양이네요. 물적 분할한. 아닙니다. 아니에요? EIU는 그 국가별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중장기 분석을 하는 기관이에요. 예. 아, 네, 그러니까 네. 세계 60개국 상대로 뭐 분기별로 정치, 사회, 환경 변화를 이제 감안해서 경제 환경을 분석하는데 네. 꽤 정평이 나 있는데 모르시나 봐요? 네.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 대비 1.1% 포인트 낮춘 2.8%로 수정을 했는데 적어도 이제 연말까지는 분쟁이 계속될 거다라는 전제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번 전쟁으로 올해 세계 GDP 전망에서 우리 돈으로 한 1,300조 원이 줄었다. 그런 이 보고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표를 보시면 근데 표를 보니까 나라마다 좀 다르네요. 다르죠. 서로.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연초 대비해서 GDP 전망치 변화거든요. 예. 근데 EIU가 그 G20 국가 중에 15개국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초 2월 대비 7월 이거거든요. 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독일 안 좋고 독일 러시아 안 같은 좋고. 경우에는 뭐 공급망 교란, 뭐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이런 것 때문에 당초 전망치보다 한 2% 포인트 하락한 거의 예. 한 1.3% 정도 되거든요. 기록했고, 그러니까 독일의 예상 성장률이 거의 러시아 다음으로 낮아요. 네. 네. 지금 빨간 화살표 긴 나라가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가요?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그렇죠. 나쁘게 악영향 받는 나라고 네. 파란 화살표 길수록 오히려 땡큐. 뭐 브라질, 그런 아르헨티나는 그런 뭐지? 어려운 추세에도 네. 간신히 맞설 수 있는 나라라고 네.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우디는 유가가 올라가서 그런 걸 테고. 그렇죠. 석유 가격 상승으로 좀 급증을 아르헨티나랑 했고. 브라질은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뭘까요? 아르헨티나는 식품 가격이 이제 곡물 가격 올라가는 것 그렇습니다. 때문입니까? 곡물 생산국, 중남미 최대 곡물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와 아하. 브라질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좀 올랐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세계 성장이 더 느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여파를 피해갈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게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살짝 살짝 마이너스네. 네, 살짝 네.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뭐 생각보다는 덜하네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저런 거 그래프 볼 때 코리아 어디 있는지 좀 찾는 그런 좀 촌스러운 거 하지 맙시다. 왜 그래도 눈길이 왜요? 가잖아요. 아, 우리 진짜 너무 창피한 것 같아. 왜요? 뭐, 아니, 외국인 눈길이 가는 오면 거지. Do you like 김치? 뭐 이런 거나 물어보고. 김치가 어디가 어때서? 야, 우리나라 어때? 우리나라. 아, 우리 자꾸 지구인입니다. 눈이 가. 뭐 일단 이런 표를 보실 때는 예. 중간에 있는 월드 기준을 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 월드 기준에서 얼마나 좀 아하. 다른가 네. 그거를 이제 보시는 게 그나마 그렇다. 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아까 전기 풍부한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야. 그렇죠. 새 차가 나오면 4대 중에 3대가 전기차가 뽑혀 나오는. 뭐- 노르웨이가 그 자동차 광고도 노르웨이에서 많이 찍잖아요. 그 해변가 옆에. 피오르드. 그렇지. 피오르드. 그렇지. 피오르드. 많이 찍잖아. 빙하가 깎아내린 침식 지형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나? 초등학교 때 배운 건가? 아무튼 지형에 강하시네요. 땅 네, 이런 거. 지리 시간에 배웠던. 아, 그렇습니다. 와. 와. 야, 힘내라 어혜진, 흥해라 어혜진 해당경제연구소. 감사합니다. JS 초님이 JS 초이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30만 원을 쏘실 수 있죠? 갑자기 또 살 떨려서 울컥하는데요. 아, 네. 정말 상상을 못합니다 정말.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진짜 정말 대단하십니다. 훌륭한 분들이 네. 이 저희 시청자다. 이게 금액이 큰일이다. 높으면 계속 위에 올라가 있는 모양이구나. 디마스터님이 하신 것도 안 없어지고 있네. 3만 원 보고 그러면 금방 없어집니까? 아 진짜 유튜브 진짜 그러지는 말아지 민간적으로. 아, 그럴 거예요. 이게 금액이 작으면 조금 시간 있다 없어지고 금액이 크면 계속 떠 있고. 야, 대박입니다. 머니톡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예. 네. 네. 자, 해당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바쁜 여름 비 많이 오는 여름에 글로벌 소식들 쭉 모아오시느라고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시간 넉넉히 할 수 있어서 네. 오늘은 또 많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죠. 저희는 퇴근길 라이브 잠깐 시청하시고 7시 45분에 돌아오는데 광고 잠깐 보고 한대요. 광고를 본다고요? 네. 어희 소장님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광고 보죠. 예, 광고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